집에서 맨날 소고기 먹는데 애한테는 미국식 분홍 소세지 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강현지 변호사입니다. 문가비 씨랑 정우성 씨가 최근에 혼외자를 낳은 걸로 그 세간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두 분이 앞으로도 혼인할 예정이 없다라고 해서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아이는 계속 이제 혼외자로 이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성 씨는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정우성 씨만의 문제는 아니고 혼외자가 출생부터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받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혼외자의 출생부터 양육비까지, 그리고 정우성 씨는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그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면 별다른 과정 없이 그 친자 관계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혼외자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확인받아야 됩니다. 관계를 확인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인지라고 해서 친부가 저 아이는 내 아이예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경우, 반대로 그 아이의 이제 법률상 대리인이 저 사람은 아이의 친아빠니까 내 친자관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인지 청구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인지 청구가 안 된다 하시면은 친생자 관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효력은 조금 다른데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자녀랑 이제 친부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법원 와서 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DNA, 혈액 처치를 하고요. 법원에서 만약에 그런 자료가 없다 하면은 수검 명령이라고 해서 그 DNA 채취할 수 있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 한 1,00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DNA 확인했을 때 둘이 친자가 맞다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친자 관계가 이제 법률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그 친부와 아이의 관계가 확인되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물론이고 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의무까지 같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우성 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법률상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우성 씨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배우이시기 때문에 양육비를 굉장히 많은 액수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잘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점이 아이에게는 이제 다행이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게 그럼 정우성 씨는 아이한테 양육비를 얼마를 줘야 되느냐 궁금하신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간에서는 그 정우성 씨가 줘야 되는 양육비는 최대 3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어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200, 300 주기로 했다 하면은 그 합의대로 갑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정 안 된다 하면은 법원으로 오는 것이어서요. 양육비 합의를 만약에 문가비 씨랑 정우성 씨가 300에 했다, 500에 했다 하면은 그 합의된 금액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합의라는 거는 사실 기준이 없죠. 본인들이 합의를 하기 나름이라서 합의했을 때 양육비 최대 300은 이제 옳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가비 씨랑 정우성 씨가 이제 상의를 했는데 양육비 액수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우성 씨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양육비 합의를 못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합의가 안 됐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육비 합의에 실패해서 재판을 한다고 했을 때도 양육비는 절대 최대 30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요, 아이의 만 나이와 부부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자신의 구간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해당하는 구간의 엄마, 아빠는 각자의 소득 비율만큼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고요. 엄마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을 전혀 안 지는 건 아닙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양육비 부담이 절대적으로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라도 부담을 하는데 그건 통상 20에서 30 정도가 이제 평균이고 사건마다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우성 씨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아이가 지금 금방 태어났으니까 만 0세이고 정우성 씨가 소득이 일정한 직업군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실 제일 유명하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때의 소득은 연간 수십억 단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의 부부 합산 소득은 최고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 220만 원 정도가 나오고, 문가비 씨가 이를 조금 부담한다고 치더라도 한 200만 원 정도이니까 그 기준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최대 300이 아니겠죠? 200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정우성 씨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로 측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기준이 아까 그 표에서 본 아이의 만 나이와 부부의 합산 소득도 있지만 부모의 자산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되고, 정우성 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일반인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측정할 때 자산이 너무 많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양육비를 좀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 자산이 많은 거는 그럴 수 있다. 근데 표를 넘어가는 구간은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자산이 많으면 양육비는 그럼 무한대로 줘야 되느냐? 그런 기준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부양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부양료라는 것은 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돈 주는 것, 내지는 고령의 부모한테 생활비를 드리는 것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부양료 청구 소송도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한테 주는 거고 부양료는 성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한테 주는 부양료는 양육비랑 다르게 산정 기준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양료를 어떤 기준으로 주냐? 판례는 그러니까 부양을 하는 사람의 생활 수준과 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 수준이 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는 부양료를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여기에 갖고 오면은 아빠가 수백억 대의 자산가여서 맨날 소고기 먹는데 애한테는 미국식 분홍 소세지 먹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그 생활 수준과 아이의 생활 수준을 좀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게끔 돈을 줘라. 아마 이렇게 나올 것이라서 300만 원은 이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정확한 액수는 사실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자산의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정우성 씨의 그 양육비를 정확하게 정하려면 정우성 씨의 자산 현황, 그 다음에 고정 비용, 그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 연 매출, 그런 걸 정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개인정보가 사실 없으니까 액수를 추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하지만 300만 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업을 좀 크게 하시거나 월급 받는 직장인인데 외동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달리 부채가 없다. 근데 억대의 연봉을 받는다 하시는 분들, 개업한 의사여서 소득이 좀 괜찮다, 전문직인데 소득이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외동한테 최소 200은 줍니다. 근데 그분들은 많아봤자 그 연 매출, 연 소득이 억 단위이고 10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많진 않거든요. 그런데 정우성 씨는 600억대의 자산가인데 그 외동한테 200을 준다, 300을 준다? 굉장히 적게 주는 겁니다. 다만 그 나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300 정도가 나올 수는 있는데 몇 년 안 가서 아주 금방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우성 씨의 양육비가 최대 300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틀린 이야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우성 씨, 문가비 씨 혼외자 이야기를 하면서 친부와 혼외자를 이어주는 방법,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까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혼외자가 많습니다. 혼외자 양육을 하실 때 양육비 등이 문제가 되거나 걱정이 된다 하시면 너무 치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까운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